대학의 텔로스는 무엇인가? 우리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루트 이야기를 바탕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우선 분배 기준부터 찾아보자. 입학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대학의 목적, 즉 텔로스란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텔로스는 대개 명확하지 않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학은 학문을 격려하기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학업 성취 가능성이 대학 입학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은 특정한 시민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기에 이를테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지도자가 될 능력 등을 입학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대학의 텔로스를 가려내는 일은 적절한 입학 기준을 결정하는 데 필수이다. 이는 대학 입학에서 정의의 목적론적 측면을 드러낸다. 대학의 목적에 관한 논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영광에 관한 문제나 대학은 어떤 미덕과 우수성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어야 한다는가. 대학은 학문적 우수성만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거부하기 십상이고, 대학은 특정한 공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책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대학에 관한 논의, 나아가 응원단과 플루트에 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요지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의는 대개 사회 조직의 목적, 즉 텔로스에 관한 논의이며 텔로스 논의는 사회 조직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채 서로 다른 견해를 반영한다. 문제가 되는 활동의 텔로스, 즉 목적을 두고 사람들이 이견을 보이면 어찌할까? 사회 조직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면 대학의 목적은 학교 설립자나 이사회 같은 곳에서 천명하면 그만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 조직의 목적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조직의 본질은 단번에 정해져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의견을 내놓는 문제도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목적이 단지 설립자의 의도대로 결정된다면 그 1차 목적은 지금도 회중교회 목사를 교육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견이 대립할 때 사회 조직의 목적을 이성적으로 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영광과 미덕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적용을 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론에서 이 질문에 일관된 답을 내놓는다.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요즘에는 분배 정의를 토론할 때면 주로 소득, 부, 기회의 분배를 이야기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분배 정의는 대개 돈이 아닌 공직과 영광의 분배에 관한 문제였다. 누가 통치권을 쥐어야 하는가? 정치 권력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그 답은 언뜻 명확하고도 당연해 보인다. 한 사람이 한 표 행사하기, 그 외의 방법은 차별적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 정의 이론들이 하나같이 차별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문제는 어떤 차별이 정당한가이다. 그 답은 해당 활동의 목적에 달렸다. 그렇다면 정치 권리와 권력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정치의 목적, 즉 텔로스부터 물어야 한다. 정치 연합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찌 보면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인 듯도 하다. 정치 공동체마다 고민하는 문제도 다르지 않은가? 이는 플루트나 대학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과 다른 문제다. 이 둘의 목적은 다소 이견은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플루트의 목적은 연주와 관련이 있고 대학의 목적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정치활동의 목적이나 목표도 그런 식으로 정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정치에 특별하고도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는 다만 시민이 지지하는 다양한 목적의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그렇기에 선거라는 것이 있어
특정 시기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목적과 목표를 추구할지 선택하지 않는가? 정치 공동체에서 미리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부여한다면 시민이 직접 결정할 권리를 차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할 위험도 있다. 정치의 텔로스, 즉 목적을 단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마음을 반영한다. 우리는 정치를 사람들 스스로 목적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다르다. 그에게 정치의 목적은 어느 목적에도 치우치지 않는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름뿐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폴리스라면 선을 장려하는 목적에 몰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 연합은 단지 동맹으로 전락한다. 법은 단지 계약에 머물고 만다. 그 계약은 폴리스의 구성원들을 선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삶의 규칙이 아니라 서로에게 맞서는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권력을 요구하는 주요한 두 세력을 비난한다. 과도 정치를 행하는 독재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이 오로지 편파적 요구만 한다고 말한다. 과도 정치가들은 부자인 자기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신분이 시민권과 정치 권력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집단의 요구는 모두 과장이 되어 있다. 정치 공동체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정치 공동체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경제적 풍요를 달성하기 위해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과도 정치가들은 틀렸다. 정치 공동체가 오직 그런 것이라면 갑부가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정치 공동체는 다수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자들도 틀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민주주의자란 우리가 다수결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는 정치의 목적이 다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결국 양쪽 모두 정치 연합의 최고 목적을 간과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다. 국가의 목적은 상호 방위를 위해 동맹군을 파견하거나 경제 교환을 수월하게 하고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는 그보다 숭고한 행위인 좋은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방위 조약이나 자유무역 협정처럼 느슨한 연합의 유용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연합은 진정한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 그럴까? 목적이 제한된 탓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북미 자유협정, 세계무역기구 같은 조직과 협약은 안보나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을 들 뿐 참가국 국민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안보나 무역에만 관심을 두는 도시나 국가는 구성원의 도덕교육과 시민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함께 살아도 떨어져 살 때와 교류의식이 달라진 게 없다면 그 연합은 진정한 폴리스, 즉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폴리스는 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상호 부정을 방지하고 교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모임도 아니다. 그것들은 폴리스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폴리스의 목적과 목표는 좋은 삶이며 사회생활의 여러 제도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정치 공동체가 좋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거기에서 공직과 영광의 분배는 무엇을 암시할까? 이 역시 플루토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번에도 대상의 목적에서
그것을 분배하는 적절한 방법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성격의 연합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람은 바로 시민의 미덕이 탁월한 사람, 공동선을 숙고하는 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최고의 부자도 다수도 가장 잘생긴 사람도 아닌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정치의 목적은 좋은 삶의 구현이기 때문에 최고 공직과 영광은 페라클레스처럼 시민의 미덕이 가장 뛰어나고 무엇이 공동선인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 다수결주의자의 생각도 어느 정도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고 권력은 뭐니 해도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른다면 언제 어떻게 치를지를 결정할 자질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야 한다. 페리클레스 같은 그리스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최고 공직과 영광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그저 현명한 정책을 실행해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란 어느 정도는 시민의 미덕의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대중이 인정해준다면 좋은 도시의 본보기를 제시한다는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정의에서 목적과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